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 샌드위치 연휴 기간으로 많은 분들 마치 휴일 같은 월요일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수세에 양시장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고요. 저희 반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0.54% 오른 채로 2,61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26% 오르면서 870포인트 선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관이 시장을 좀 떠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들은 반대로 4,345억 원어치 팔아냈고 외국인들도 사들여주는 모습이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230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 기관 홀로 4,528억 원어치 사들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그래도 들어와 줬네요. 개인이 349억 원어치, 기관이 101억 원어치 정도 순매수 보인 반면 외국인 홀로 226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대형주 중에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었던 종목이었죠. LG전자. 이 펀더멘털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내기도 했습니다. 전일 대비 3.33% 오르면서 12만 7,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펀더멘털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관련돼서 펀더멘털이 견고해진 상황에서 전장 부품 사업부의 재평가 가능성도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LG전자 오늘 특징적인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또 같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 말고 오늘은 기계, 건설, 오랜만에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도 움직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두산밥켓 살펴보도록 할 텐데 8.36% 오른 채로 6만 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건설기계 제조 판매사인 두산밥켓 매출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9%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북미 지역 위주로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특징적인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브리핑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브리핑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오늘의 반장님, 이무학 반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샌드위치 연휴처럼 느껴지는 월요일. 맞아요. 마치 오늘 쉬시는 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도로가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저도 전화 와서 쉬냐? 하지만 저는 빨간 날이 아닌 이상 맞아요. 주식시장 늘 열리기 때문에 다행히 근데 오늘 장 한산했던 것 치곤 그래도 기관이 도와줘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시황 부분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기계, 철강, 네. 조선 이런 종목이 올라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고요? 네. 왜 반도체랑 자동차가 쉬고 왜 조선이나 기계, 철강 이쪽이 움직였을까요? 건설.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있어서? 좋은 얘기지만 네. 아니군. 네. 선수층이 두꺼워진 거지만 진 거죠. 그 결과고. 네, 그건 결과고요. 왜냐하면 자, 오늘 누가 샀죠? 기관. 그렇죠. 아. 외국인이 사는 장세는 뭐라 그랬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엔솔, 시총 상위주들 딱 줄 세워서 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대에서 이렇게. 매장 딱 들어가면 진열돼 있는 거 앞에 싹 사갖고 간다고요. 대신 기관 투자자들은 마트를 가성비 따지면서 뒤지고 다닌다 그랬죠. 조선도 사고 기계도 성격 샀다가 나오네요. 건설도 샀다가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장 보실 때 외국이 사는 장세다 그러면 일단 그냥 삼성전자 같이 사시면 됩니다.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시총이 커서 그렇지만 그래서 외국인 사는 장세보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장세는 기관화 장세예요. 아, 진짜? 시장을 뒤지고 다니니까요. 네. 저는 윈드서핑을 해본 적이 없지만
파도 타기. 오늘은 조선 수익 실현하고 내일은 철강 수익 실현하고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그렇죠. 소나무 파도 타기. 정말 강세장에 나타나는 아주 좋은 훈풍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오늘 기관 매매도 참 반갑고 내일 시장이 오히려 좀 아깝네요. 아우 다행이다. 미국장 막 떨어질 때 그랬는데 좀 온기가 잠깐 템포를 쉬어가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내일 쉬어가는 장세이기도 해서요. 오늘 시장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오늘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 지식에서 또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내일 종목, 내일 뭐 사네, 뭐 종목 가려놓고 이거 뭘까요? 뭐 이건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전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 주식인으로서 여러분들 지혜를 하나 더 플러스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 또 우리장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준비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오늘 강의는 좀 다른 시간과는 달리 좀 편안하게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종목 상담 진행을 또 바로 해볼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이 생방송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방송 내내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입장하셔서 시장 혹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채롭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살짝 PPT를 봤는데 네. 편안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국내파인 제가 좀 소화하기 버겁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숱한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게 왜인지 잘 모르고 결과만 자꾸 도출하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원인을 찾아보고 이 매크로적인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뭐 이거 뭐라 그러죠? 나비 효과라 그러나요? 작은 날개짓이 뭐 반대편에 뭐 태풍이 불듯이 여러분들 이러한 그 현상의 처음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킹달러.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맞아요. 달러. 역시 킹달러. 원화가 정말 무섭게 원화같이 절상됐을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맨날 환율 쳐다보고 얼마나 작년에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맞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정말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역사는 뭔지 우리가 맨날 돈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돈 하면 뭐예요? 이렇게. 그죠? 왜 이 달러가 전 세계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시면 다 팁 1달러씩 줘야 되고 다 모든 어디를 가든 웬만하면 달러로 통용이 되잖아요. 이게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역사를 한번 왜 그러면 언제부터 달러는 원시 시대 때부터 달러는 처음 찍어낼 때부터 기축통화였나요? 달러가 미국이 생겨날 때부터 달러가 전 세계에서 쓰는 기축통화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이제부터 시작해서 달러의 역사를 한번 오늘 저랑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축통화를 알아볼게요. 기축통화 말 그대로 이 미국의 예일대학교 이제 굉장히 좀 명문 대학교죠, 그죠? 트리핀 교수가 처음 쓴 말입니다.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기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이거를 통해서 석유도 살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뭐 다른 에너지원 그리고 이걸로 말 그대로 모든 것과 바꾸는 달러만 있으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이런 화폐죠, 그죠? 그런 세계 1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 예산만 1년에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를 쓰는 유일무이한 군사력의 천조국 미국의 달러는 지금은 유일무이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꼈잖아요. 작년에 달러? 와, 여행 가서 필요한 거 환전해 갖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달러가 우리가 그 공포를 작년에 봤잖아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죠?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이로 인한 기축통화의 달러 초강세, 전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 패닉이었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왜 이 기축통화 금리 인상이 무서웠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원래는 이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성경에도 나오시면 달란트, 그죠? 금이 가장 넓게 통용되는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은 어떻게 돼요? 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겠지만, 근데 무게, 부피, 여러분들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보물선 테마 한번 들어보셨나요? 보물섬이요? 보물선. 보물을 잔뜩 싣고 가다가 일본 전쟁 때, 청일 전쟁 때 뭐 배가 침몰해가지고 거기에 네. 뭐 엄청난 금이 매장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울산 앞바다에 있다. 그랬었다. 그거를 막 수중 카메라 듣고 다 뻥이었잖아. 맞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금, 뭐예요? 이 금을 어떻게 되면 옛날에 이거 배로 막 싣고 다니고 이거를 거래할 때 하다 보면 이게 부피나 무게 때문에 배 한 번 가라앉으면 우리나라 치면 경상도 하나 없어지는 뭐 그런 그 말 그대로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근본이자가 뭐냐면 우리가 금을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 가서 자, 금 10돈을 맡길게요. 350만 원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양만큼 증서를 발행한 내가 10돈을 맡겼다는 증서를 내가 받아서 이거를 쓰는 게 일단 근본이제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1925년도 참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죠? 이게 일단은 시작이 됐고요. 등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 한 톤 1톤이 있습니다. 금 1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금 1톤을 가져오면 1천억의 등가. 자, 금 한 톤은 1천억이야. 우리 약속했어. 우리 무역할 때도 금 1톤을 1천억으로 해주는 거야. 약속을 했으면 자, 100톤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0톤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은 화폐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금 본위제는 실제로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 1톤을 갖고 있으면 1천억이야. 그러면 1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배 해주면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조 원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금본위제도 위반이잖아요. 금이 20조 원을 하려면 지금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처럼 돈을 더 발권력을 발행을 하려면 돈을 막 찍어내려면 금 100톤이 더 있어야 돼. 금 200톤이 있어야 20조 원을 발행할 수 있어. 이게 근본위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근본위제도가 1925년도에 전 세계에서 시작을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쟁이 났죠. 그죠? 원래 기축통화에 금으로 막 거래를 하다가 막 배가 가라앉고 금이 막 무게도 있고 무겁고 이게 교환 가치로에 상당히 좀 희소성도 있지만 약간 리스크가 하잖아요.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 영국의 계열의 영국이 이제 단일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화폐를 이제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합니다. 자,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졌어요. 원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그죠? 영국은 정말 식민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죠. 영국의 모든 여성이 출산을 해서 식민지에 보내서 그 아이들이 관리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넓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을 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근본위 제도를 지켜야 되는데 근본위제를 어겼습니다. 파운드를 막 찍었어요. 무기 사야 되죠. 전쟁 물자도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이 인플레이션 위기가 옵니다. 화폐를 막 발행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뭐 돈이 없어요? 화폐 그냥 발행하면 되지. 계속 발행하다 보면 계란 하나에 이제 10,000원 하고요. 자동차 한 대에 한 10억 하고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는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근본위제를 어기네. 지 맘대로 돈 막 찍네. 저게 가치가 있어? 저 돈 또 찍을 건데
쟤네 나라 돈은 안 받아. 이게 이제 약간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한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영국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처음에 참전을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유럽에서 어떻게 돼요? 미국한테 참전, help me 대신에 금 줄게.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으면서 금을 미국한테 많이 빼앗깁니다. 이제 빼앗긴다라기보다는 기브 앤 테이크죠. 교환을 한 거죠. 그죠? 전쟁에 이기는 대가로 금을 미국한테 많이 줍니다. 이로써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0% 이상을 확보하게 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944년입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를 통해서 이 킹 달러 1944년부터 이제 킹 달러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게 뭐냐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약간의 좀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도 뭐 사람들 이름에 따라서 법도 개정하고 지역명에 따라서 협정에 따라서 그 지역명을 많이 따잖아요. 미국의 이제 브레튼 우주에서 만나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체제다, 미국의 근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뭐 예를 들면 금은 갖고 가면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를 이꼬르 달러가 금 1온스가 되는 거예요. 35달러가 금 1온스야. 달러를 통하지 않고서는 금을 교환할 수 없어. 근본이제는 원래는 미국이 있든 없든 간에 금의 보유 증서만 있으면 금으로 교환이 1대1 교환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달러가 없다면 이거 교환 못해. 지금 마치 어디 갔죠? WTI, 국제원유 가격에서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산유국은 이란, 사우디 다 중동에 있는데 왜 국제 석유 선물 거래소는 왜 미국 뉴욕에 있죠? 석유도 달러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금도 미국의 달러를 통하지 않고서는 금을 교환할 수 없게 한 게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아주 이때부터 깡패 짓을 시작했죠. 그죠? 우리 달러 아니면 니네 아무것도 못 바꿔. 금으로 못 바꿔 간다니까. 무조건. 그러면서 이 달러의 가치가 격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새로운 국회 통화를 위해서 발족을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파월. 예? 연준의장 파월이 아니고 우리 월남 같잖아요. 네. 파병. 네. 월남으로 파병, 파월. 예. 미국도 베트남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달러를 또 마구 찍었습니다. 원래는 이 정해진 금만큼만 발권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금을 더 들여오지 않는 상태에서 화폐를 발행하면 얘네들도 근본위제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서둘러서 화폐를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이러면 또 영국 꼴 난다. 영국이 파운드 스тер링이 어떻게 화폐 가치를 미국한테 뺏겼어요? 기축통화의 위치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미국한테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바보입니까? 저것도 똑같은 짓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빨리빨리 금으로 바꿔가자 하면서 바꿔가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여기서부터가 진짜 깡패입니다. 71년도 닉슨 대통령이 닉슨 성명을 갑자기 내버려요. 기습적으로. 니네 금과 화폐 교환 정지. 안 바꿔줄 거야. 아니, 바꿔준다며. 우리 했던 조약은 뭐야? 무효.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건 무효가 돼버립니다. 예, 완전 정말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금을 교환 가치로 패하고자 하는 무모한 짓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 질서 정연한 이 화폐 가치를 무효화시키고 독단적으로 전 세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는 금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었어요. 우리 이래서 금이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축통화로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어. 우리가 금을 70% 이렇게 안고 있어야 얘네들이 못 가보는데
금을 풀어주는 순간 또다시 우리의 옛날 영국한테 우리가 뺏어온 것처럼 미국도 중국한테도 뺏길 수 있고요. 그죠? 다른 호시탐탐 노리는 전 세계 중국, 뭐 러시아, 뭐 우리 또 뭐 강국이니까요. 그죠? 꿈은 뭘까요?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의 꿈. 우주로 간다? 아니죠. 우리가 쓰는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 뉴욕에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10,000원짜리 딱 내밀었는데 웨이터가 땡큐 하면서 받는다. 아, 우리 기축통화 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10,000원 내면 안 받잖아. 이거 뭐. 바꿔달라고 하죠. 네. What?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강국들의 이 패권은 여러분들이 1위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그래서 G2,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뭐예요? 무역전쟁, 뭐 지금 기술전쟁 이런 것들이 다 왜? 중국이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보지 않으면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압박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얘기지만 중국도 계속 이 중동 국가 가서 시추해 줄게. 우리가 가서 니네 땅 파주고 원유 뽑는 정제시설까지 만들어주고 다 해줄게. 대신에 니네 결제 좀 우리 위안화로 해. 이런 것들을 미국도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막 이란, 사우디, 이라크 뭐 이렇게 종교 전쟁도 계속 좀 벌어지는 거죠. 그죠?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달러랑 금의 보유량을 일단 반비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정말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이 불발됐어요. 그냥 다 죽자. 공화당에서 못 살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바이든 하면서 협상 안 해줘. 그래서 이제 미국이 디폴트가 납니다. 달러 가치가 막 정말 떨어진다. 그러면 금 가격이 폭등하겠죠. 안전자산이잖아요. 금은. 아시잖아요. 이 위험 자산이 떨어지거나 미국 달러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을 일시적으로 팔아서 달러를 수호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G2 중국의 위안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동 가서 시추해주고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아무리 해도 기축통화라서 인정을 받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금을 이만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중국이 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기축통화의 역사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좀 재밌나요? 아니 네. 어렵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내일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랬구나. 과거에 그랬구나. 제가 역사 1타가 아니잖아요. 뭐 설민석 강의도 아니고 강사님처럼, 그렇게 재밌게 네. 하지도 못하고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는 주식하면서 이걸 알아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강대국들의 최종 목적지 기축통화 4가지 요건. 자, 첫 번째.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적 영향력. 아니, 군사력이 이만큼 압도적이니까 외교력, 왜 우리도 북한도 다른 나라도 우리는 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계속 국방비를 증진을 시킬까요? 정말 진짜 싸움에 미쳐서 싸워보고 싶어서? 아니죠. 국방력이 곧 외교력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군사력 이를 바탕으로 지금 뭐 미국 바이든만 어디 가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정상 뭐 어디 가든 뭐 회담 뭐 G20이든 어디든 가면 G7이든 일단 바이든은 어떻게든 옆에 서보려고 그러고 뭐 바이든은 어떻게든 하려 그러고 모실라 그러고 그죠? 외교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금 보유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만약에 통화가 전 세계로 유통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잃어버려요. 웃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돼요? 달러가 계속 돌아와요. 우리로. 트럼프 정부 때 이거를 좀 잘못했었죠. 그죠? 퍼스트 아메리카 해서 전 세계 달러가 계속 풀려야 되는데 자꾸 본토로 리쇼어링 돼서 들어오니까
경제가 기축통화로서의 자리가 계속 위치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나타나고 계속 도전자들이 챌린저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은 무역 흑자가 나서는 안 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절대 무역 흑자가 나서는 안 돼요. 돈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 웃긴 얘기지만 미국은 계속 적자가 나야 됩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야 내 돈이 전 세계에서 잘 돌고 있구나. 내 달러를 니네들이 잘 쓰고 있구나.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미국의 제일 큰 수출품 뭐라 그랬죠? 아이패드? 아이폰? 테슬라? 아니요. 미국의 최고 수출품 뭐예요? 달러입니다. 걔네는 종이 찍어서 종이 팔아서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지만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뭘 제일 중요시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CPI를 그렇게 죽어라 보는 거예요. 물가. 달러 킹달러로 수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물가. 국가 신용도의 안정.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작년에 미국을 건드렸던 게 뭐죠? 물가. 제가 여기서 써드렸죠.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미국이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짝 긴장이 됩니다.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미국이 근보유량이 줄어들 엄청난 무역 흑자가 난다거나 또는 뭐 군사력이 위협받는다던가 그러면 미국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바로 네 번째 물가가 작년에 미국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금리를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4.7%를 금리를 올린다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미국은 합니다. 왜? 이 네 가지를 위협받는 순간 미국은 무슨 짓인지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달러를 수호하는? 연준도 뭐라 그랬어요? 연준이요? 페드요? 한국은행처럼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사립은행이라 그랬죠. 최대 주주가 JP모간이에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 아닙니다. 걔네들 연준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달러 수호신입니다. 달러 수호신. 달러를 지키는 수호 부대가 페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잘 머리에 담아 두셨다가 이거 뭔가 위협받는구나 미국이 그러면 또 장이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작년에 우리가 인플레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킹달러 시대에 우리의 환율 절상되는 부분들을 우리 증시를 고통으로써 느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이유였었다. 이렇게 오늘 좀 전래동화 같은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달러가 우리 원화로 교체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 지금 노란톡방에서 이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 거예요. 시장이 약간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여서 과연 여러분들도 계좌는 안전하신지 아니죠? 이제 안전보다는 안녕하신지 안전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빠지니까요. 그죠? 안녕하신지 좀 봐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시간 되는 한 오늘 강의가 빨리 끝났으니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상대적으로 다른 날에 비해 짧았던 만큼 노란톡 혹은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받아드리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노란톡은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비추시면 이 QR코드를 통해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샵 0082번 적으시고 내용란 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더불어서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도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나는 빠르게 좀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창구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더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무학 반장님 노란톡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 충분히 좀 받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린 만큼 바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27,000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뒷자리 76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특히 우리 7693님 같은 경우는 이무학 반장님 노란톡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첨언해서 보내주셨는데 노란톡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죠. 우리 특히나 7693님은 오늘 종목 상담도 방송 중에 해드리겠지만 노란톡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들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계속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입장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저희 문자로도 혹은 남겨주시면 해당 방법이나 링크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을 보내주셨는데 간절하게 보내주신 만큼 살펴보니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27,000원에 비중도 20%면 더 늘리기에는 꽤나 포트폴리오에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27,000원에 물려 계세요, 지금.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예. 27,000원이면 2020년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마 한국전력이 이제 또 손실이 크게 날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이건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한국전력 하면 보통 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공기업들 예전에 뭐 KT, 뭐 한국통신이었던 KT 이런 기업들 보면 아마 제가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사신 분들보다는 약간 좀 여기 다녀주셨던 분들, 그러니까 자사주. 그렇지, 네, 네. 그런 개념으로. 그런 거 받았던 분들이 그냥 그냥 갖고 묻어두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고모도 한국통신 KT 옛날 한국통신 때 다녔었거든요. 와, 그거 주가를 아직도 한 30년, 어머. 뭐, 30년 갖고 그렇게 안 오르기도 힘든데. 네. 만 30년에 아무거나 사놔갖고 상패만 안 당했어도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한국전력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아마 설명을 상담을 좀 드렸었을 거예요.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 자, 볼까요? 한국전력 최대 주주가 누구죠? 한국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입니다. 나라라는 거죠. 나라 돈. 자, 2대 주주 누구예요? 국민연금입니다. 자, 뭐 전력은 전력이고 한국가스공사도 보면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대 주주고요. 한국전력공사가 또 한전이 2대 주주입니다. 자, 물리고 물려서 어찌됐든 간에 두 개 다 주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주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죠? 기업은요, 내가 손해를 보면 장사를 접어버리면 됩니다. 자, 요새 LG전자가 주가가 강한 이유가 뭐예요? LG전자 스마트폰 아직도 계속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주가 못 가요. 안 되는 거 접어버렸잖아요. 스마트폰 사업 철수했잖아요. 적자 사업 철수하고 잘하는 거 집중했죠. 가전은 LG 잘하잖아요, 그죠? 자, 한국전력 지금 가스비 수조 원씩 적자 나는데 수십조 적자 나는데 전기가스 그죠? 접을 수 있어요? 못 접어요. 못 접어. 절대 못 접죠, 그죠? 이렇게 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을 갖고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고 망하든 잘 되든 내가 해야 주주의 입장에서는 뭐 응원도 해봤다가 아니면 뭐 실망도 해봤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는 계속 적자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전기료 조금 올랐죠, 그죠? 전기료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 더 못 올려요. 이거 갖다가 택도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정말 폭락하지 않는 이상, 뭐 50달러대까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적자를 메꿀 수 있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자, 그러면 답은 하나. 전기, 전력 값을 계속 올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료 올리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전력 갖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기값을 올리는 건 반대예요. 근데 내 주식은 전기값이 올라야 주가가 올라가요. 좀 이율 배반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전기값을 지금 내던 거에 2배 정도 올린다 칩시다. 욕할 거 아니에요. 미친. 지금 이게 물가가 지금 이게 장난하나. 힘든데. 네. 근데 한국전력은 미친 또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전기값을 얼마든지 올려줄 용의가 있으시다면 한국전력 갖고 가세요.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나는 전기값을 오르는 건 반대야. 이거는 나라가 해줘야지. 라고 하시면서 이 종목을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것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행동입니다. 또 특히나 내년 4월에 뭐 있죠? 내년 4월. 돌발 질문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 총선 있죠. 네. 총선 앞두고 누가 지금 전기값 올릴 수 있어요. 네, 양쪽 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지금 정말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지금 뭐만 나와도 지금 서로 물고 뜯을 태세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전력 뭐 3년, 4년 물려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나오셔야 됩니다. 집안 숨어 계지 마시고 시장에 나오세요. 만약에 지금 막 총성이 막 폭탄이 떨어지는 장입니다. 미국 증시 작살나고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미증시 뭐 나스닥 3% 빠져 있고 작년처럼 뭐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하강하고 있다. 한전에 숨어 계세요. 아유 나오지 마세요. 한전에 숨어 계세요. 그냥 괜찮은 망하게 하겠어요. 나라가 최대 주주가 나라인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얘는 안 망하죠, 그죠? 얘 자회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얘 모회사가 맞잖아요. 얘는 모회사의 자회사. 얘 모회사가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겠어요. 숨어 있기는 편하지만. 지금은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지금 찌르잖아요. 삼성전자 찌르고 하이닉스 찌르고 지금 집 밖으로 나와서 지금 기지개를 쫙 펴고 있는데 아직도 웅크리고 있다.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매수가 무시 3만 원에 사시면 4만 원에 사시면 5만 원에 사시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샀던 가격이 뭐가 중요해 앞으로 안 갈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세요. 네, 제가 노랑톡방 오시면 종목들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주식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 시장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시장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시장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이런 공기업 성격이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이 또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시장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 시장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첫 번째 종목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고요. 노란톡 문의까지 해주셨으니까 들어오셔서 시장에서 정말 싱싱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자리 7693님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2,205원에 3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60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HB 테크놀로지 2,205원이요. 1년 반쯤 보유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년 반 정도 보유하신 것도 사실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좀 끈기가 있으신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한국전력 아까 게시물 카톡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나요? 네, 지금 한번 들어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저예요,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저 한국전력이에요, 이렇게. 저 한국전력이에요. 네, 아무튼 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요. 드릴 테니까 네. 다음 주 자꾸 다음 주에 오늘 주말 같네요. 수요일 날. 네, 내일 아까 모레. 히든 종목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종목으로라도. 전력 할 때가 아니라 자동차 할 때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간에 일단 HB 테크놀로지 매수 주가가 얼마시죠? 죄송합니다. 2,205원에 30%를 들고 계시대요. 그리고 네. 1년 반쯤 갖고 계시대요, 지금. 1년 반이면 뭐 투자가 그렇게 막
활발할 때 네, 활발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왜 그래도 네, 주가가 요새 좀 많이 올라와 주는 구간이어서 뭐 저는 이쪽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주식 뭐 괜찮고 나쁜 주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전은 더 이상 떨어지는 않을 건데도 나쁜 주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가 올라와서 꼭 좋은 주식은 아니고 HTTechnology 최근에 이제 거래량 좀 붙어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일단은 저는 디스플레이 쪽은 별로 IT 쪽에서도 그러니까 IT가 뭉뚱그려서 다 IT지만 나눠보면 반도체 있죠, 스마트폰 쪽 있죠, 뭐 디스플레이 쪽 있죠, 뭐 PCB 단 있죠. 여러 종류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지금. 지금 스마트폰 단 종목들 가요? 안 가요. 반도체만 갔죠. 근데 요새 살살 움직이는 게 이쪽, 디스플레이 쪽, OLED 관련 쪽 종목들이 살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OLED가 아직은 좀 어렵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쪽도 변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궁극적인 이제 애플이 진짜 폴더블 폰 만들면 이제 게임 끝. 네. 애플이 마지막 자존심인가요? 폴더블 폰 안 내놓죠, 그죠? 삼성전자가 리드하고 있는 폴더블이나 말 그대로 이제 힌지 쓰는 접히는 거, 이 모델들 여기에는 OLED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LCD는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는 백라이트는 구기면 부셔져 버려요. 액정 깨지면 여러분들 액정 수리비 얼마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OLED 공정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폴더블 폰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결국은 백기투항을 할 것 같아요. 폴더블 폰 만들 것 같고 여기에 관련해서 종목들 상당히 좀 성장성이 좀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얘도 워낙 주가가 바닥에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여태 기다렸는데요, 그죠? 지금 파는 건 약간 억울하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차트는 일단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장기간 물린 종목들은 차트보다는 좀 거래량을 보시는 게 좋아요. 거래량이 2차 파동, 주가는 갇혀 있지만 거래량은 계속 들쑥 날쑥. 그러니까 한 번의 파동 다음에 두 번, 세 번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이 거래량은 이런 거예요. 한 번 빵 터졌어요. 그다음에 죽어요. 3개월 있다가 빵 터졌습니다. 죽어요. 4개월 있다 빵 터지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한 번 터지고 다음에 3개월 있다 터졌어요. 그다음에는 2개월, 그다음에는 1개월. 그러면 주가가 쫙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 기술적으로 음봉이 좀 많고 주가가 오래 물려 계신 종목들은 차라리 일봉을 딱 지우세요. 일봉을 딱 지우시고 거래량만 한번 쫙 보십시오. 그러면 더 명확한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HTTechnology 자, 한 번 치고 한 2개월 있다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한 달 쉬고 다시 나오네요. 이제 보름으로 줄어들 거고요. 이러면서 추세를 쫙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LED 쪽도 괜찮고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개연성 있는 종목이니까 업황이 괜찮아요. 만약에 뭐 코로나 관련한 백신 종목이 이렇게 간다. 당장 버리라고 말씀 좀 드리겠죠. 그죠? 네, 업황이 괜찮아서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반 정도 보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봐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보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이야기가 나온 만큼 노란톡에서도 올라온 질문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환한 사장님. 현대로템. 현대로템. 네, 가지고 있습니다. 37,000원에 10% 매수를 하고 빠지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반장님? 하고 물어보시네요. 37,000원에 10%. 현대로템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방산주들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방위 산업. 그렇죠. 저거 다 팔아버리면 우리는 못 쓰지? 말 그대로 뭐 K9 자주 팔았다 칩시다. 뭐 K2 전자 팔았다 칩시다. 우리 거는 어떻게 하지? 이게 발주를 시켜놓고 이게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납품이 되어야 될 물량이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좀 그게 의아스럽긴 해요. 이거 저도 국방부에 물어봐야 될지. 저기 뭐 폴란드에 팔면 우리는 못 써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국방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노란톡방에다가. 뭐 아무튼 뭐 국가 기관사는 뭐야? 단가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차 한 대 뭐 1,000억이 전차 한 대 뭐 500억입니다. 근데 폴란드 600억에 팔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500억 저희 폴란드 600억에 팔았어요. 정부에서 우리는 500억에 줘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600억에 사줘요. 단가가
높아져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집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좋은 거죠. 인정. 그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상당히 했지만 제가 지금 갸우뚱하는 것처럼 주가도 약간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발주 물량이 줄어드는 건가? 현대로템이 증설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리고 만약에 증설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허니버터칩 있죠? 허니버터칩 정말 막 안전벨트에 막 메고 다녔었어요. 붐이었죠. 그거 구하면 안전벨트 허니버터칩 매갖고 사진 찍어서 우리 드디어 구했다. 막 이렇게 막 인증이 날렸죠.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크라운 혜태가 증설을 했나요? 그렇게 잘 팔리는데 안 했어요. 하던데요. 증설했으면 죽었죠. 그거 지금 안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현대로템도 증설을 한다 칩시다. 계속 팔릴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말고 정말 대혼돈의 시대가 올까요? 정말 전쟁만 하는 시대가 올까요? 증설했다가 안 팔리면 어떡하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이 물론 영업이익 좋고 우리나라 잘 만듭니다만 이게 증설까지 이어지기도 힘들고 주가가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지? 전쟁이 또 나야 되나? 폴란드까지 침공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죠? 전쟁을 또 하면서 계속 아니면 우리가 진짜 북한하고 전쟁이 나야 되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지금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용 아니면 약간 좀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봅니다. 현대로템 뭐 매수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 주가가 빠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트레이딩용으로 좀 반등 좀 주면 한 33,000원 가격대, 35,000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33,000원쯤 주면 좀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또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환한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방송뿐만 아니라 수시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포함해서 또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혹시나 방산주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렇게 종목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에 이제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화면에 나타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이무학 반장님과 노란톡에서 보다 자세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앞서서 히든 종목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늘 눈치가 빠르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뭐 할래 인생 얘기 하겠어요. 주식 얘기 하니까. 바로 척하는 네. 척이시던데요. 그렇죠. 요새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럼요.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지셨어요. 네. 종목들도 많이 네. 잘 아시고 근데도 이제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는 거랑 행동하는 건 다른 네.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움직이세요. 제가 매일 수익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종목들 성담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되네? 되는 걸 보여줘야 여러분들 따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좌가 좀 건강해지셨으면 네. 저를 많이 제가 PT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많이 좀 강의를 네. PT를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장에 돈을 기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PT 선생님을 괴롭혀야 여러분들이 몸짱이 될 수 있듯이 저희 이무학 반장님을 많이 괴롭혀야 여러분들 수익률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이무학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모레 생방송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